지금부터 2026학년도 화당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화당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사회를 맡게 된 화당고등학교 교무부장 최은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당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입학설명회를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입학설명회를 통해 우리 화당고등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화당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채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화당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순서입니다. 오늘 입학설명회에서는 화당고등학교의 학교생활이 머릿속에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당고등학교 제1대 교장선생님이신 박창서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담고 교장 박장사입니다. 쌀쌀한 바람과 함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 바쁘신 와중에 우리 학교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과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말로 교훈에 담긴 의미와 하담고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교훈에 적합한 조건의 학생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덕체를 겸비한 하담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대 교장으로 와서 교훈을 정할 때 왜 이렇게 정했고 학생들이 졸업해서 어떤 학생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말씀드리면서 중학교에서 이런 학생이 우리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입니다. 맨 위에 자만 따도 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지는 슬기, 지혜,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지자는 화살 시자와 입구입니다. 그래서 화살이 관역을 맞추는 사이에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아 말함에 거침이 없는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선 지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인문계인 우리 학교는 4년제 대학, 특히 서울권에 있는 저도 천문학을 좋아하지만 천문학 하늘이 스카이죠. 그와 똑같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원하시죠? 그죠? 맞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세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이 그렇고 저도 제 자식을 키워봤지만 거기를 가기를 원했지만 제 자식도 못 보낸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의 가장 큰 목표가 4년대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28년도 이번 입학생들은 29년이죠. 하지만 현재 입학할 1학년들은 2028년 입학생입니다. 수시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인데요. 발표가 났죠. 수능 최저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 내신과 서류, 면접만으로 선별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 균형 전형, 여기에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8년서부터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가서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28년 이후서부터는 내신 성적과 생기부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 이것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를 원하는 지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요. 입학해서 사제동행, 스승과 제자가 같이 열심히 하고 동료하고는 경쟁하고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지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덕은 은덕, 선행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앞에 있는 게 이제 조금 걸을 척, 그 다음에 고들직자와 마흔심자가 결합된 글씨입니다. 상형문자죠. 그래서 고든 마음으로 길을 걷는 사람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찬가지로 교훈의 글자로 삼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덕의 가장 큰 목표는 학교 폭력이 없고
교권 침해가 없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생활 규정이 인근 주변에 있는 학교보다는 현재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주변에서 보았을 때는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생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고 했지만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사는 뭐냐면 가정에서의 누구와 같을까요? 학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덕의 조건을 갖춘 학생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수용하고, 학부모님은 선생님의 잔소리가 학생의 미래가 걱정돼서 하는 부모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학부형이면 좋겠다 하는 것이 덕의 조건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 걱정할 때 아이가 내 말을 싫어할 거야 이래서 말을 안 하세요? 하시죠. 하시잖아요. 그 잔소리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아이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들이 아이에게 하는 잔소리는 그 아이가 싫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한 반에 지금 몇 명이 있냐면 저희 학교는 34명, 33명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기껏해야 한두 명 데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힘드시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체는, 마지막에 있는 체는 몸 신체를 뜻하는 글자로 뼈골과 풍성하다는 그 문자가 결합된 그러한 글자이고요.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꾸준한 체육 활동과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 심신의 조화를 이루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한 교훈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체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여기 옷을 쓰면 건강한 거죠? 그러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고교별 추천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추천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모르세요? 신문에 나왔었는데요. 이제까지 몇 명이었죠? 2명이었습니다. 2명. 근데 이게 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3명으로. 그러니까 저의 권한이 조금 커졌어요. 예.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을 제가 추천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학생을 제가 추천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정한 교훈이 지덕체를 겸비한 화담인이기 때문에 집뿐만 아니라 인성과 체력을 모두 갖춘 그런 학생이 됐을 때, 3년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학생이 되었을 때 좀 더 다른 학생보다 학교장 추천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 도전과 지원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입학 설명회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담아낸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화당고등학교 학교 소개를 하겠습니다. 화당고등학교는 2022년 1월 25일 설립 인가를 받고 2025년 3월 1일 개교 및 초대 교장선생님이신 박창서 교장선생님이 취임하셨습니다. 2025년 3월 4일 1학년 12개 학급 403명이 제1회 입학식을 하였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현황입니다.
학생은 1학년만 있고 12개 학급이며 남학생 235명, 여학생 168명, 총 403명입니다. 교직원은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일반 교사를 포함하여 교원은 28명입니다. 일반 행정직은 14명으로 교직원 총 42명입니다. 맨 아래표는 2025년 현재 교과별 교사 현황입니다. 교육 비전은 미래를 대비한 교육, 모두가 행복한 학교, 더 나은 미래입니다. 화당고등학교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학생상, 교사상, 학교상을 통해 학교 교육력 강화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배움의 장이 되는 것이 화당고등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실제로 우리 화당고 학생들은 학교에 오면 너무 즐겁다며 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당고등학교는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잘 꾸며진 학교 정원과 휴게 공간이 곳곳에 있어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들이 참 많습니다. 화당고등학교의 학교시설은 가장 쾌적하고 최신식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절대 우위라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화당고등학교에서 이룬 교육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 선생님들께서 화성시나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교로 선정되었으며 예산을 받아서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교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우리 화당고등학교에서 이룬 교육 성과를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당고등학교만의 교육 프로그램 화당 체인지 로드맵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경험하는 경기 에이스 중점고등학교 에듀테크를 지향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 탄소 중립 교육을 실천하는 경기 아리백 실천학교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경기 공유학교 거점 지정교 책임 교육을 실천하는 경기 두드림학교,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성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당 체인지 로드맵입니다. 화당 체인지 로드맵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화당고등학교만의 교육과정입니다. 본교의 교훈인 지덕체를 겸비한 화담인 육성을 바탕으로 화담 체인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화담 체인지의 체는 체험 실습 교육과 예술 체육 교육을, 이는 인성 교육과 사회성 교육을, 지는 교과 교육과 진로 진학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단계별 성장을 위해서 1학년에서 도전과 희망을 키워드로 나에 대한 이해 교육을, 2학년에서는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키워드로 우리 학교 그리고 지역 등 주변에 대한 이해 교육을, 3학년에서는 성장하고 참여하는 것을 키워드로 세계에 대한 이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집에서 한 장짜리 화담 체인지 로드맵 리플렛을 꺼내봐 주십시오. 먼저 화담 체인지의 체입니다. 체험 실습 활동과 예술 체육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체험 실습을 하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1, 2학년이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담 체인지인입니다. 인성교육과 사회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예시로 학급 특색 활동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담 체인지 지입니다. 교과 교육과 진로 진학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사회과 교과에서 1, 2, 3학년이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당 체인지 로드맵은 우리 화당고등학교만의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당고는 경기 에이스 중점고등학교입니다.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및 공유를 위해 화성, 오산 8개 고등학교가 선정됐고 우리 화당고등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당고등학교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주도활동 시간 모델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 말에 운영하였던 학교 주도시간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들은 진로 진학 희망 분야에 따라 선택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교 주도활동 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학생들은 매우 만족하고 특히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이런 활동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기반 교육입니다. 우리 화당고등학교는 최첨단 기술을 교육에 적용하는 에듀테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를 위해 디지털 튜터인 보조 강사를 채용하여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진단과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경기 하이러닝을 여러 교과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하이러닝을 활용한 국어과와 정보과 수업 공개 모습입니다. 또한 에듀테크 솔루션 보급학교로 AI 마음일기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아 학생들의 사회정서 학습 분야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시 화면으로 시험을 망친 친구가 속상한 마음을 AI 마음일기에 작성하면 심스라는 AI가 댓글을 달아주고 1대1로 매칭된 본교의 담당 선생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학습과 진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댓글로 작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심리적 지지와 격려를 받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기 아리백 실천학교입니다. 아리백 들어보셨죠? 네, 아리백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자는 국제적 취지에 동참하는 캠페인 활동입니다. 경기 아리백 실천학교는 우리 화당고를 포함한 경기도 초중고 60개 교가 운영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교직원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공유학교 거점 지정교입니다. 경기 공유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를 경기 공유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화성 오산 지역 공유학교에서 화당고등학교는 천체 관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전공을 하신 교장 선생님께서 천체 관측교실을 운영하여 천체 망원경을 활용한 행성 및 항성 관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기 두드림 학교입니다. 경기 두드림 학교는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으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소수정예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뿐만 아니라 학습 방법을 잘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학습 원리와 학습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자율 선택급식 운영 학교입니다. 자율 선택급식을 하면 학생의 학교 급식 만족도와 정서적 행복감이 상승된다는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화당고등학교도 자율 선택급식 운영 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당고등학교의 급식을 몇 장 담아보았습니다. 맛있겠죠? 네. 우리 학교에서 자율선택급식은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선택급식이 아닌 날에도 급식 게시판 칸이 부족할 정도로 다양한 반찬과 질 높은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학생들의 학교 급식 만족도입니다. 97%
80%가 만족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까지 올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화당고 급식 진짜 맛있습니다. 다음은 화당고등학교 학교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화당고의 교육과정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화당고 학교 교육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교육과정부 이정희 부장님은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다수의 강의를 하시는 교육과정 전문가이십니다. 교육과정부 이정희 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교육과정부장 이정은입니다. 저는 화당고등학교 2016학년도 입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설계의 토대가 되는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고교학점제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그 이수학점을 누적해서 졸업한다는 뜻입니다. 학점을 이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점을 취득한다는 것은 과목의 이수 기준 조건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목 출석률이 있고요. 학점당 16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 도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대부분의 교과목이 두 가지 성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되어 있는데 이 학업 성취율은 절대평가의 40% 이상을 도달하도록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이수가 되는 것이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이수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미이수가 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최소 성취 보장 지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과목이 이수가 되었을 때 그 과목에 대한 학점을 누적하여서 총 3학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되는 게 고교 학점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192학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교과군 같은 경우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어져 있고요. 보통 교과는 저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주로 하는 교과목이고 전문 교과목은 특목고등학교에서 하는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는 저희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아이들이 듣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아이들이 선택하는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은 아이들이 필수로 선택을 하게 되고 일부분은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사회교과랑 과학교과의 융합 선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에서 절대평가만 하는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군 총 3학년 동안 174학점을 이수하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인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3학점으로 6학기 동안 18학점을 이수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192학점이 되는 경우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꼭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을 저희가 다 충족하도록 만족시켰고요. 졸업 학점 192학점이 다 되도록 만족시켜드렸습니다. 그거는 어머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2학년 때, 저희 학교는 아직 없지만 2학년이 되면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192학점보다 플러스 추가해서 학점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선택을 하시면 미이수
수를 하더라도 192학점 이상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의 보통 교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초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인 경우에는 공통과목으로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는 1학년 필수 학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으로 되어 있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수능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화법과 영어, 독서와 작문, 문학 총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학은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총 3과목이고요. 영어는 영어원, 영어2 2과목이기 때문에 2학년과 3학년 1학기 때 모두 다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학교에서 권장 이수 과목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학생들 선택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랑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공통 과목인 경우에는 한국사와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 3과목이 수능 교과목입니다. 그러나 1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2학년 때 일반 선택 교과목과 진로 선택 교과목과 융합 선택 교과목을 선택하도록 학교 편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요거는 사회교과목인 융합선택과목 6과목이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는 과학에서 선택하는 융합과목인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9개 과목은 상대평가 없이 절대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권장 과목으로 이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융합 선택에서 꼭 필요한 과목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편성하였고요. 가급적이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 편제를 하였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저희 학교 편제표가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편제표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과목이 절대평가만 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입학생에 대한 편제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때 한국사와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는 3단이고 사회와 과학은 4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수능 교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최대 단위수 학점을 구성하였습니다. 2학년 때 배우는 문학과 화법과 언어, 대수와 미적분원, 영어원과 영어2도 역시 수능 교과목으로 최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학년 1학기의 경우 국어인 경우는 독서와 작문, 확률과 통계를 구성하였는데요. 지금 저희 보면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가 3학점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2학기 때 실용 통계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확률과 통계를 좀 더 심화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나중에 수능에 최저 학력을 이수할 수 있는 조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과목을 편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 과목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한 내용인데요. 대학교에서 2028 이건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한테 대학교에서 이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 과목을 안내해 주는 학교입니다. 네,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울대랑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여러 가지 학교를 기본으로 하여서 과목을 선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분계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과목을 선택해라라는 권장하는 건 없지만 제2외국어나 한문을 꼭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2학년과 3학년 때 일본어랑 중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편제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외에 이공계열이랑 자연과학, 그 다음에 의학, 약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는 기어와 미적분 툴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호대학이랑 치의과대학, 치의학과는 기하나 또는 미적분 툴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분에다가 꼭 넣었고요. 그 외에 과학 같은 과목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학
대부분의 대학이 2개 정도를 또는 1개 정도를 일반 교과에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진로 선택 교과목이에요. 과학의 진로 선택은 3과목 이상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서울대에서 권장 과목을 안내했습니다. 내년에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바뀌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26학년도 입학생의 2학년 교과는 편제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편제를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현재 지금 대학교에서 권장 과목 이수한 기준으로 저희가 편제를 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경희대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경희대한 권장 과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인문 계열은 굳이 어떤 과목을 들어라 라는 권장 과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과 계열, 그러니까 자연과학, 그 다음에 공학, 그 다음에 이학 계열 같은 경우는 과목을 또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 교과목 플러스 기하와 미적 분투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핵심 권장 과목으로 안내되고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한 과목이나 2과목을 듣고 그 외에 진로 과목에서 몇 개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올해 1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편제를 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학이랑 수학 교과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2026학년도 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편제 중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미적분과 기하를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깔아서 아이들이 충분히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랑 과학 같은 경우는 눈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리와 일반 사회,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 지리 교과고 여기는 일반 사회 교과이고요. 여기 역사 교과, 여기는 윤리 교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교과목은 한국사와 통합사회만 보지만 사실 통합사회만 가지고는 수능을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을 주로 메인으로 하고 거기에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도 아이들이 이 과목은 꼭 들어야 된다라는 과목을 중점으로 저희는 편제에다 넣어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 과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과목은 물리,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 같은 경우는 일반 교과인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4과목이 기본 베이스고요. 거기 진로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고 대학교에서 원하는 융합 과목은 말이 없어요. 이걸 꼭 선택하라는 말이 없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 융합 선택이 총 3과목이거든요. 그 중에서 필요한 과목 딱 2과목만 선택하게 만들었고요. 이 과목 대신 전문 교과에서 물리학 실험과 화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생명 실험을 교육과정 편제에다 넣어서 학생들이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아리 활동 말씀드리기 전에 되게 궁금하신 사항이 과연 선택 과목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월에 교육과정 박람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교과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으로 아이들의 선택 과목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주도 활동 시간에 고교학점제의 이해라는 아이들이 전문적인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과목이 맞는지 충분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과목 선택 1차를 하고요. 방학하기 바로 직전에 2차 수강시청을 하고 방학 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선생님들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8월 말에 마지막 최종 과목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편제에 있는 모든 과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개설이 되었고요.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과목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제 연이어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생님들이 동아리를 구성을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아이들이 동아리를 기획하고 구성하여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주도 동아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1학년만 있기 때문에 많은 영역은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동아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수리과학 분야, 예체능, 진로 영역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현재 22개의 교육과정 정규 동아리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2026 학년 학생들이 입학을 할 경우에는 2개 학년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2배 이상의 교육과정 동아리가 운영될 수 있으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주도해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학생들 주도형 동아리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율 동아리로 밴드부가 있으며 사실 저번 주 주말에 학생들이 공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교주도 활동 시간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주도 활동 시간이라는 게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바로 직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학교주도 활동 시간을 운영하였는데요. 아이들의 만족도가 정말 많이 좋았고요. 대부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 체험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학급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운영하는 미니 올림픽 이랑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직업 체험, 그 다음에 학과 체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교과 융합, 교과 심화 활동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수적으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요. 그 많은 과목 중에 아이들이 8개를 선택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일주일 동안 운영하였고요. 2학기 때도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 진로와 관련하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과 융합과 심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진로 활동이랑 직업 체험 활동도 있었고 학과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학교 주도 활동 시간에 영상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과정에 대한 친절하고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화담고등학교만의 교육과정 화담 체인지 로드맵을 사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인지의 체는 체험활동과 실습활동을, 지는 교과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교과에서 다양한 실험 실습을 하고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높습니다. 체인지의 체와 교과교육 지를 소개해 주실 분은 과학교사 임유리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인지 사례 발표를 맡은 화담고등학교 과학교사 임유리입니다. 체인지 중 체와 지 영역의 과학과 프로그램은
학생이 몸으로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면서 관련 소양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을 보시기 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과제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전 교육과정과 가장 차별점을 둔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생태 전환 교육입니다. 이 생태 전환 교육은 인문 자연 계열을 가리지 않고 전 교과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 및 참여를 통해 전 과정에서 자질과 역량을 함양해 나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담고등학교는 신설교로서 이 2022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새롭게 출발했고 향후 학생들의 대입과 직결될 본 교육과정을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중 3가지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아리백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아리백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며 환경의식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참여형 교육입니다. 화담고등학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며 다음과 같은 행동 목표들을 실천하면서 본인의 리워드를 쌓아가는 챌린지 형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기후변화 특강을 듣고 또 일상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활동 모습 간단히 보여드립니다. 다음 과학과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실천가되기라는 아이디어 기획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은 탄소 중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안에서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자율 주제를 선정하여 실험 혹은 발명 아이디어를 고안한 뒤 산출물을 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수 작품은 교내 전시를 거치고 또 프로젝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관심 분야, 창의적인 아이디어, 문제의식과 개개인의 역량까지 생활기록부에 개별화되어 기재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프로젝트 결과물들입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 생태지도 만들기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통합과학 교육과정 내에서 생태 전환 교육을 재구성한 프로그램으로 교과와 연계하여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직접 교내에 있는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여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구들과 협력하여 학교 생태 지도를 제작 및 식물 세밀화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공유 및 발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뿐만 아니라 예술적 소양도 함께 함양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또한 학생들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활동 내용과 또 성장한 점, 발휘한 역량 등이 드러나도록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재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과에서 진행 중인 실험 실습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탐구 난이도와 자율성이 단계적으로 심화되도록 기획한 실험 프로젝트 나도 과학자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우는 학생에서 연구하는 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생활기록부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교육과정상 통합과학만 배우지만 이 프로젝트는 과학 안에서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1학년부터 본인의 전공적 합성을 고려하여 진로와 연계된 분야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 다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체인지 로드맵에서 보시듯이 1학년 때에는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 실험을 수행하면서 탐구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 중점을 두고 2학년에는 이를 심화하여 학생이 직접 실험을 설계하는 난이도 있는 탐구를 진행한 뒤
마지막 3학년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루며 연구 수준의 탐구 결과물 도출과 발표까지 이어지는 내실 있는 활동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또한 화당고등학교 과학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활동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자기주도성, 공동체 역량 등이 마음껏 발휘하고 또 함양될 수 있도록 활동을 설계하여서 생활기록부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교과별 활동 모습입니다. 제가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다 보면 개개인마다 강점인 역량들 또 혹은 활동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파악될 수 있었습니다. 탐구에서 끝날 수 없겠죠. 이 경험을 단순 수행에 그치지 않고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도 과학자 활동 이후에는 실험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실험 세미나는 각 분야에서 탐구한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수 사례뿐만 아니라 실험 실패 원인 분석과 개선 경험까지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배움을 발표하면서 성찰하고 또 친구들로부터 다른 분야의 탐구까지도 간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단순한 결과의 나열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고찰하고 서로 성장하는 공동학습이 이루어짐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과학과 실험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간단히 요약해서 보여드립니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과학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화당고의 예비 신입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젊은 패기가 느껴졌던 체인지의 채화지였습니다. 말씀해주신 임유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인지의 인은 인성교육입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학업 못지않게 학생들의 마음과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삼고 있습니다. 융합교육부 김봉식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부 김봉식입니다. 네,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서 오아시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재미로 보는 통계인데요. 2025년 총선역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5월달에 발표가 되었고요. 2002년 최초 작성 이후 매년 발표되고 있고요. 재미로 한 번씩 인터넷 검색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 온 이유는 건강 측면에 대한 통계 부분을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스트레스 인지율이라는 것을 먼저 보시면 평상시에 스트레스 인지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명이 있다면 그중에 42명 정도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울감 경험률에 대해서는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우울감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을 때 100명 중에 27명, 28명 정도가 이걸 경험해 보았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정서 교육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첫 번째 마인드 오아시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마음으로 계획하는 법이라고 해서 학생 자신의 장점을 찾고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학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활동지 내용이고요. 이렇게 자세히 잘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실제 활동했던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학생과 교사가 후 그룹으로 이렇게 매칭되어 강의가 진행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알차게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학생과 교사가 교내 교사가 1대1로 매칭되어서 AI 마음일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까지 마치고 나면 생기부 작성까지도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네, 이건 학생 후기 인터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켜주시겠어요? 플레이를 눌러주세요. 현재 슬라이드. 두 번째. 제가 여태껏 질문을 적지 못했는데 이번에 마인드 워시스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자녀 무엇이 자신이 표현하는 곳에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또 이를 통해서 교육이라는 식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룹 리스트를 작성하는 활동에서 지금 끈기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저는 이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성공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인드 오아시스 프로그램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제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잘 알려준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이 학생은 제 교과 수업도 듣는 학생인데요. 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나서 제 수업에서의 태도도 굉장히 좋아진 그런 좋은 케이스입니다. 사단보다 네, 다음 두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컨설팅인데요. 전체적인 그 내용은 8차시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자세한 내용은 학습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억 전략, 이해 전략, 실천 전략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생의 실제 학습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적인 측면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도 하고 암기 전략이나 플래너에 대해서도 세우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제로 배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사진과 마찬가지로 학생과 그 강사분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매칭되어서 애실 있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 학교 교사와 1대1 매칭되어서 AI 마음앱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아서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학생 후기 인터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컨설팅 과정에 참가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와 메타인지의 방을 배우고 장점인 통찰력과 인내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네런스 분석을 통해 생각을 단어화하고 그 다음으로 영상 구성을 통해 반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래 희망이 게임 개발자로서의 목표를 확실히 하고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사단고등학교의 제 1회 졸업생으로서 서울대학교에 꼭 가고 싶습니다. 화이팅! 네, 페이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1학년 4반.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저희는 이렇게 지식적인 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부분을 학생들을 도우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또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인성교육에 힘쓰신 모습이 보였던 체인지의 인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김봉식 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체인지의 지는 교과 교육 활동입니다. 우리 화당고등학교는 교과 지식에 해박하고 스마트함을 겸비한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단연 으뜸인 사회과 류인선 선생님께서 체인지의 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인지의 지 영역 운영 사례 발표를 맡은 사회교사 류인선입니다.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고민하시고 탐구하시고 실천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한 사회과의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에 대한 연구도 쉬지 않으시며 수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배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로드맵에서 보셨듯이 지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사회교과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진로 고민의 깊이와 사회 참여와 기여의 폭이 넓어지도록 단계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의 방향성을 잡고 내가 사는 지역을 이해하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2학년에서는 단순 지식으로만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을 구상하고 토론하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 3학년이 돼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탐색할 수 있도록 활동을 확장시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나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사회로 관점을 확장하여서 지식 그 이상의 영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구성한 올해 화당고 1학년 학생들과 함께했던 두 가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활동 모두 수업 안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평가하며 성장 확장되는 활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이 인문학 아카데미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 인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활동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학생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아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삶의 태도를 배우고 싶은 역사 속 인물을 선정하고 조사하여서 진로와 관련되어서 소개하고 진로와 관련된 역사적인 성취, 확장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 중에 수행평가를 통해 역사 속 인물을 접할 수 있었으며 추후 학급 대표들이 모여서 각각 조사한 인물을 소개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서로의 선택과 통찰을 공유하고 진로 안에서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학생들이 각자 조사한 인물을 소개하고 공유하며 인문학 탐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 또한 선생님들께서 모두 관찰하고 기록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로 요약하여 기재됨을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활동은 지역 탐구 프로젝트입니다. 통합사회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학습하고 우리 지역, 봉담읍의 지리 정보를 수집 비교해서 우리 지역의 공간적 변화를 탐구하였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시간 순서대로 2020년, 22년, 24년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 개의 사진은 모두 어디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이곳 하담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와 우리 지역의 변화를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택지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한 대기 오염과 토양 오염 등을 조사하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활동을 확장하여서 학교 자율 과정에서 지역사회 융합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토양을 채취해서 용존 산소량, 미생물 분석 실험을 통해 지역 환경 문제를 융합적으로 탐구하여 그 안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진로와 연계하여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는 사진, 그리고 실험을 토대로 환경 문제를 탐구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 발표하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안에서 그리고 수업을 확장하여 융합한 활동을 선생님들께서 모두 관찰하시고 기록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의 마지막은 융합탐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과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태 전환 교육의 중요성은 모든 교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길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교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플라스틱 병뚜껑, 폐지를 수거하여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생산하고 나누는 캠페인입니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지역 환경 문제를 알리면서도 수거한 재활용품으로 만든 제품의 제작 과정을 전달하여서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 모두 선생님들께서 관찰 기록하여 평가해서 다음과 같은 예시로 이렇게 기재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내 활동을 토대로 나를 발견하고 동시에 우리 지역과 사회를 이해하는 힘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적 지혜를 가지는 학생들로 성장하고 있는 하담고등학교 학생들을 보시고 또 우리 지혜로우신 선생님들과 함께 하담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전하고 희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저도 같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도전과 희망찬 학교 생활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과 연구에 누구보다 충실히 하는 모습이 돋보였던 체인지의 지였습니다. 말씀해주신 루인서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담고등학교는 1학년만 있어서 대학 입시 결과가 아주 없지만 1회 졸업생이 졸업하는 2년 후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되는 학교입니다. 화담고 진로 진학 로드맵을 말씀해 주실 진로 진학부장님은 화성과 수원 지역
지역에서 고등학교 3학년 부장을 다년간 하시고 인근 학교 진로 진학 강의 및 입시 컨설팅을 다수 하시는 진로 진학의 전문가이십니다. 진로 진학부 남경수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당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 남경숙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이러한 학교 활동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에게 학습 전략 특강을 했습니다. 영어 학습 전략, 국어 공부 이렇게 해봅시다 라는 주제로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습 전략, 학습 코칭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는 학습 전략 특강을 통해서 영어 학습 그리고 국어 학습의 다양한 영역을 어떻게 공부하고 모의고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영어 과목과 국어 과목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습 전략이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이유는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비해 지식의 양의 두세 배 그리고 난이도도 그만큼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이고 자기주도 학습의 양과 질이 곧 학습을 결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학습 전략,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과 학습이 그러면 내신, 단순히 숫자로 되어 있는 내신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교과 학습의 내용은 곧 학생의 성장 스토리고 이 성장 스토리는 곧바로 학생의 학생부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학습 내용을 확장하고 심화하고 융합하여 교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는데요. 이 중에서 학업 역량이 가장 우선시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고교학점제를 학생들에게 이해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제가 진로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서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과 과목 선택을 안내했고요. 학교 주도 활동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 진로 계열에 맞는 과목 선택을 직접 해보고 고교 학점제 기반의 진로 학업 설계를 완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입니다. 대학교에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학생들이 고교 학점제 기반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진로 역량에 해당이 됩니다. 학부모들에게도 고교 학점제가 불안적인 요소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학점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서 저는 학부모 대상으로 하여서 혼란보다는 이해를, 불안보다는 준비를, 고교 학점제와 2028 대입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고교 학점제에 따른 2028 대입의 변화를 안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학생들의 활동 사진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왜 이런 학생 주도의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사회 문제와 일상의 문제를 포착하고 이 문제를 공동의 의견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현해내는 작업까지 학생들이 직접 다 한 이후에 이러한 배움을 삶과 연결하기 위한 실천 계획까지 세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 주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학생의 자기 주도성을 보여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협업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리더십을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 역량을 발휘할 자연스러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배움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2학기에 가장 야심차게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진로 주제 탐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내일을 묻다 나를 찾다라는 프로그램으로 3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2인 1팀으로 진로 관련 연구 주제를 직접 찾고 이를 탐구하여 마지막에는 짧은 소논문까지 완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제 탐구 프로젝트는 그럼 어떤 의미로 하는가? 다음 자료는 화동고 학부모 대상 진로 진학 설명회 강사 선생님인 우소영 선생님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선행의 효과는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서의 효과와 생각의 효과는 3년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선행 연구 자료를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탐색하면서 이러한 생각과 독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실제 반응이에요. 처음에 활동을 하고 나서 더 잘하고 싶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실험까지도 기어이 진행해 보고 싶다고 하고 이 친구들 실험까지 진행해서 그것을 통해서 소논문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학년 때도 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묻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좀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동고에서는 진로주제 탐구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1학년, 2학년, 3학년, 3개 학년을 통해서 더욱 심화하고 확장하고 배움을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탐구 활동의 의미는요, 학생들이 질문을 해결하는 배움의 확장,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심화 탐구하는 경험, 탐구 활동의 동기와 계기를 발견하면서 자기주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교과목을 융합한 탐구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의 경험이라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키워드들은 뭐와 같은지 한번 다음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탐구력을 평가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의 경험, 배운 지식의 확장,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것의 창출과 문제 해결, 그리고 정보의 융합, 전부 대학에서 반영하는 평가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평가하고 대학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다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왜 배우는지 알고자 하는 학생, 그리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 끈기를 보이고자 하는 학생, 지식탐구 활동 수단으로 독서를 활용하는 학생,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학생, 이해시키고 설득을 근거로 탐색하는 학생, 이런 학생을 대학에서도 바라고 있는 인재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담고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담 체인지 로드맵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드립니다. 2학기의 진로진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또한 기획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진행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한 체인지 메이커 프로그램을 보다 확장하여 ESG 창업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나만의 진로 로드맵 디자인 마이 라이프 프로그램,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진로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려고 저희 학교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개교하면서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면서 미래를 대비한 교육, 모두가 행복한 학교, 그리고 더 나은 미래라는 학교 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중에서 더 나은 미래에 가장 꽂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화담고에서 하는 체인지 로드맵을 통해서 학생의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내일을 제공하는 우리 학교를 자녀들의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선택지로 아주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산부장을 단연간 하셨던 진로진학의 베테랑 남경수 부장님의 노하우가 돋보였던 화담 진로진학 로드맵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남경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화당고등학교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2026학년도에는 왜 화당고를 선택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 선택 화당고등학교입니다. 우리 화당고등학교를 그냥 자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당고등학교에는 남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화당고에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가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신설학교이기에 교사로서 개교 멤버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에 맞춰서가 아닌 더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당고등학교는 매일 아침 8시에 일찍 시작하는 국어 시간이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 국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 화당고등학교의 국어 1타 강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국어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은 수능 대비 국어 영역을 그 누구보다 먼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당고 학생들 국어 실력이 늘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화당고등학교는 책으로 여는 아침 시간이 있습니다. 독서는 독해 능력도 향상시켜주지만 대입에서 독서 활동은 학생들의 진로 연계 활동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생기부 독서 활동 항목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에 아주대 입학사정관에게 물어봤습니다. 독서 활동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책을 싫어하는 교수님이 있을까요? 생기부 독서 말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어디든 넣어주세요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독서가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화당고에서는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25분까지 도서관에서 교감 선생님과 함께하는 독서 시간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매일 아침 3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합니다. 이어서 화당고등학교에는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학생들이 입모아 얘기하는 화당고등학교의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화당고등학교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학교를 만들어가는 교사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화당고등학교는 해왔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입학 설명회 사전 신청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지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화당고 2025년 입학생 현황입니다. 화당고를 지원해준 주요 학교들입니다. 내년에는 화담중학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미달되어서 커트라인은 없었으나 입학 전 전학생을 포함하여 신입생 수가 총 403명이었고요. 입학 평균은 165점이었습니다. 12개 학급에 한 학년이 400명이 넘는 학교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화당고등학교의 큰 장점입니다. 이제 화당고를 꼭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프를 활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지난해 고2 커트라인이 170점대 후반에 형성되었던 A고등학교의 고등학교 내신 등급과 대학 입시 결과 예측 그래프입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이 180 중반 학생들은 고등학교 내신이 3.39 등급이고요. 이 학생들은 교과 성적으로 전문대나 지방 4년제를 가게 됩니다. 190점 초반대 학생들 마찬가지 내신이 2.76 등급으로 교과 성적으로 지방 4년제를 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잘하는 학교는 정시로 경기권 4년제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잘하는 학교도 실제로 서울대를 한두 명 보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학을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에 화당고등학교 고등학교 내신 등급과 대학 입시 결과 예측 그래프입니다. 화당고등학교는 2025년 입학 성적 평균이 165점으로 앞에서 보신 A고등학교보다 평균이 10점이 낮았습니다. 앞에 A고등학교에서 180점대 후반 학생들은 3.39 등급으로 전문대나 지방 4년제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화당고에서는 180점대 후반 중후반 학생들이 내신 2.03 등급을 받아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앞에 A고등학교에서는 190점 초반이 지방 4년제를 지원할 수 있었던 반면에 화당고등학교에서는 190 초반이 서울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 입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A고등학교와 화당고등학교 입학성적 대비 대입 수시 전형에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80점대에서 190점대 초반을 보시면 입결이 높았던 A고등학교 중하위권 학생들은 지방 4년제인 충청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화당고등학교 입학한다면 이렇게 대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0점대 초반은 서울권 대학을, 180점대 중반은 수도권 대학을, 180점대 초반은 지방 국립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올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옆에 친구도 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당고는 어떨까요? 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입학 성적 대비 고등학교 내신 100등 이상 향상 학생이 무려 10명이었고 50등에서 100등 향상 학생이 41명이나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등에서 106등으로 향상된 학생의 경우 전문대나 지방 하위권 4년제를 갈 수 있었던 성적에서 지방 국립대를 갈 수 있는 성적까지 올랐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보시면 158등에서 28등까지 향상된 학생도 있었는데 이 학생은 지방 4년제를 갈 학생이 무려 인서울을 지원할 만큼 큰 폭으로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고 학교 생활에 충실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당고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화당고 학생 중에 학교 생활을 누구보다 충실히 하는 2명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화당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를 준비한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 써보는 거라 많이 긴장했습니다. 따뜻한 시선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교과 우수한 성적을 받아 화당 체인지상 융합 부분에서 상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1학년 2반 강아랑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화당고등학교에 대해 소개하게 된 1학년 2반 1번 강아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중학교 내신은 199.6으로 나름 최상위권이었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화당고등학교를 선택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 수가 많은 화당고등학교는 내신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다. 둘째, 새로 지어진 화당고등학교는 쾌적한 환경 및 생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화당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은 저의 이러한 기대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화당고등학교는 내신 경쟁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학년 초 입학 정원은 약 403명으로 1등급 인원이 40명이었습니다. 이는 1등급 인원이 보통 30에서 35명 사이인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은 수치이며 실제로 저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정교 석차 33위로 공통수학 과목에서 1등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 신설된 화당고등학교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새로웠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도서관과 과학실이었습니다. 도서관의 장소는 모두 새 것으로 상태가 매우 좋았고 저에게 필요한 서적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과학실은 깨끗할 뿐 아니라 안전했고 새로운 장비들은 정밀한 실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프로그램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즐거운 경험을 하기도 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생활기록부 관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활동은 나도 과학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도 과학자 프로그램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의 각 영역에서 실험 관찰하는 학습 활동으로 학생의 필요와 흥미에 따라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사 진로를 희망하는 저는 화학 영역을 선택해 농도가 다른 경우에 중화 반응에 대한 실험에 참여했는데 과정이 매우 흥미롭기도 했지만 화학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 진로 역량도 기를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독서 토론 프로그램은 매우 인상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애덤 스미스의 국보론을 읽고 애덤 스미스의 여러 견해에 대한 타당성을 두고 학우들과 토론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독해력과 논리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생활 기록도 서술형 항목에 기록되어 대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진로 주제 탐구 프로젝트는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활동입니다. 유사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2인이 팀을 꾸려 교내 진로 교사와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습니다. 주제 선정부터 결과물 생산까지 학생 주도로 이뤄지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진로 분야에 관한 심화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블록 코딩을 이용해 항생제 내성에 관한 모의 실험을 진행하고 항생제 사용의 양면성을 경고하는 산출물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업 시간 노트 필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암기, 다양한 문제풀이 등 저의 개인적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게다가 화담의 수업 환경은 저희같이 인터넷에 익숙한 학생들이 적응하기 유리했습니다. 화담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수업이 개인 태블릿 PC를 활용한 에듀테크 수업으로 이뤄집니다. 하이러닝을 이용해 모두 뭔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빠르게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현실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을 가상세계에서 모의적으로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재밌고도 다채로운 활동이 가득한 수업은 화담고등학교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의 가장 잘한 선택은 화담고등학교였습니다. 화담고등학교에서 저의 꿈을 그리는 하루하루가 벅찬 요즘입니다. 이 설렘과 기쁨을 내년에 만날 후배들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매력과 장점이 있는 화담고등학교를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것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발표한 강아량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수리과학 분야의 강점을 보이는 친구로 화담 체인지상 수리과학 부분에서 상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1학년 1반 유수빈 학생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담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학생 발표를 맡은 1반 유수빈입니다. 우선 저는 제가 왜 화담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선 발표자와 마찬가지로 저 또한 화담고등학교의 많은 학생 수 덕분에 내신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제가 화담고등학교의 1회 입학생이라는 것이 제 선택의 또 다른 근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주도성을 키워 미래의 인재로 발돋움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화담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기대는 대부분 맞아떨어졌습니다. 400명이 넘는 학생 수 덕분에 저는 높은 등급으로 1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화담고등학교의 생활 분위기가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중학교에 비해 많이 강력해진 규칙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배려와 꾸준한 지도 덕분에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이 화담고등학교의 규칙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 학생분들에게는 이러한 학교 분위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담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자율성이 크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창업 동아리의 부기장을 맡아 전시회를 준비하고 운영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학생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단순히 새로운 학교라서가 아니라 교육활동 자체에 학생의 선택이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저는 리더십과 주도성을 크게 형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화단고등학교에 들어와서야 알게 된 화단고등학교만의 매력은 다채로운 교육활동과 좋은 선생님들이었습니다. 학교 자율활동 기간에 진행된 학과 멘토링 활동은 매우 인상 깊었고 저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학교에서 직접 교수님들과 재학생분들이 오셔서 학과 설명을 해주셨고 덕분에 진로 방향이 불분명했던 제가 진로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컴퓨터공학이라는 희망 진로 분야를 결정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저의 고등학교 생활의 방향성 또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활동은 인간과 인공지능을 만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진로로 삼은 저에게 안성맞춤인 활동이 저는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알 수 없는 자세한 정보를 실제 현장에서 근무 중이신 전문가분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프로그램은 멘토-멘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멘티를 가르치기 위해 공부한 내용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아 시험에도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개인적으로 부족함을 느꼈던 과목에 미니 요약노트를 만들어 공부했습니다. 특히 이 요약노트에는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을 위주로 기록했고 수업의 내용과 시험의 연결성이 높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화단고등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열정적이고 친절한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입학 성적이 180 후반이었던 저는 전교권 성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학에서는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설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학 수업은 모의고사 출제작을 분석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짚어주셔서 저에게 꼭 맞는 수업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화단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와 이곳에서의 경험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화단을 선택한 것은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이곳 화단고등학교에서 반짝이는 후배들을 만나 함께 생활할 것이 벌써 기대됩니다.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학교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발표한 유수빈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사전 신청해서 질문지를 받았고 그 중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질의응답은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단고등학교 교감 박희경이라고 합니다. 네, 학부모님들, 학생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받았던 질의응답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 4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셨습니다. 생기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예, 근데 앞에서 이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매우 중요한 생기부를 위해서 교과 수업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쉴 새 없이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본인만 조금만 노력하고 참여해도 생기부 기재에 가는 글자 수가 부족할 정도로 생기부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저희는 생기부의 중요성, 생기부가 저희 학교는 진심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 책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입학 설명회 자료집 곳곳에 생기부 작성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신 출제 유형과 난이도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아마도 주변에서 화단고의 시험이 좀 쉽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개교 1년 차이고,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그 학업 성취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에서 지향하는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과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이나 활용 위주의 비교적 쉬운 난이도의 문항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을 한다거나 또는 변별력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도 출제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의 성취 능력에 따라서 고난이도의 문제도 적절하게 늘려서 출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능 대비 그리고 수능 체조를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준비를 시키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예, 저희 화담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정시보다는 수시 위주의 입시에 주안점을 둡니다. 하지만 수능도 준비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이제 안내를 드렸듯이 매일 야간에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에 수능 대비, 수능 모의고사 대비 일찍 시작하는 국어라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학생들의 문해력 신장을 위해서 아침마다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책으로 여는 아침 독서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고 이미 시작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학업 능력 성취를 위해서, 능력 신장을 위해서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교과에서 수능 대비 심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진로상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각종 입시 상담, 지원 전략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 편제에서도 수능 교과목에 대해서는 최대 이수 학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로상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어, 영어 학습 코칭, 그리고 융합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습 전략 코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신장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의 연합 분위기나 생활지도 방향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설학교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예, 저희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의 연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설학교의 기반을 든든히 다지기 위해서 학생 생활 규정을 강화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을 8시 30분으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면 정말 인사도 잘하고 정말 착하고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제가 교내를 순시하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교감 선생님, 우리 학교 너무 좋아요. 우리 학교 정말 오기 잘했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아주 아이들이 표정도 행복합니다. 예, 그런데 솔직히 이제 말씀드려서 극소수의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은 중학교에서부터 학교 생활 조금 어려워하거나 좀 부적응한 학생들, 일부 학생들이 진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회 입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좀 엄격한 규정이나 이런 것에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중학교 때 겨우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온 이런 아이들은, 그런 소수의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또 다른 진로를 찾아서 자퇴를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우리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이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이제 개교를 한 이후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교육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규정을 좀 강화하고 연합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 학기 초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정들은 사실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중에 주요한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규정을 정할 때 재학 기간 중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퇴학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정 결석이 작거나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여러 번의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나 또한 담임 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개전에 가망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는 역시 퇴학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예, 고등학교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가 신설학교라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제일 낮은 조치가 교내봉사입니다. 교내봉사의 경우에도 토요일에 학교에 나와서 2시간 동안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하시는 교내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솔선수범하시고 여름에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진행하시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저희는 생활지도를 엄격하게 한다는 거, 예, 이거는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주요한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았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이따 안내를 하겠지만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나중에 부스가 이제 준비가 될 테니까 그때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교감으로서 이제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학교 신설학교입니다. 예, 신설학교는 사실은 모든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근무하기 힘든 학교, 꺼려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모든 일을 솔선수범하시고 너무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를 하시고 이제 운영을 하셔서 아이들도 교장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교장 선생님 밑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를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그런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이 아이들을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을 혹시라도 고민하시거나 또는 즐겁고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싶은 학생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 학교를 선택해 주세요. 예, 우리 학교를 선택해서 2회 입학생이 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 그리고 내년보다는 후내년에 우리 학교는 더욱더 좋은 학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화담고등학교의 2회 입학생과 2회 졸업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담고 학생들을 아끼는 교감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 분들은 행사가 끝난 후 무대 앞쪽에 마련된 상담 부스에서 궁금한 점을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담고등학교의 빛나는 현재와 비전을 담은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화담고등학교라는 여러분의 선택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